불이사를 복원을 했더라고요. 불이사. 이게 불이사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지금 요렇게 생긴 차거든요. 나는 이 차를 정비해봤지. 네, 영화 이제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 나왔던 거기서도 이제 나왔던. 그때 녹색 택시 요거 갖고 운전했던 거야. 네, 요 차인데 요거 관련해서 명장님께서 혹시 정비하시다가 어떻게 뭐 일화라든지 아니면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 불이사가 몇 년도에 나왔냐면 1974년도에 나왔어요. 이 기술이 마치다에서 기술을 제휴받아가고 처음에 1000cc짜리가 나왔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저거가 나오고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뚫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이카 시대를 얘기할 때가 바로 불이사 포니예요. 그러니까 포니는 75년도에 나왔고 불이사는 1974년도에 나왔어요. 이게 저 차가 꿈의 차였지. 그 당시는. 왜? 그 당시에 저 차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 엄청난 그 당시에 부자였던 거고 저 차를 타고 다녔으면 그 당시 사장이나 전무 최소한 아마 상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돈이 있거나.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는 포니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포니하고 경쟁이 됐는데 저 차가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까지 올랐냐면 50%. 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시장에 수용차 시장에 50%가 저 불이사였어요. 기아 잘 나갔네요. 네, 잘 나갔죠. 그다음에 저게 1976년도인가가 국산율이 그때 90%까지 올랐어. 미쓰비시에서 엔진하고 미션하고 이런 것만 자동기어만 가지고 마츠다한테. 나머지는 이제 마츠다한테 그거 이제 우리 국산화 시킨 거야. 그러다 원래 40%였다 나중에 90%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저게 뭐 81년도까지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잘 나왔는데 그때 이제 자동차 이제 뭐 승용차하고 이제 뭐야 뭐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승용차나 수용차 뭐 이렇게 바꿨어요. 현대라고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데 무슨 이름이 있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이제 저기가 이제 없었는데 저기 소화리 공장에서 광명에 가면 광명에도 자동차 공장이 기아 있었군요. 자동차와 소화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화리 공장에도 옛날에 저 아시아 버스도 저기서 했고 그래서 제가 저 공장 자주 갔었죠. 아시아 버스는 뭐예요? 버스가 아시아 버스라고 저기 기아 자동차도 만든 차가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아시아 버스는 이태리 기술 받아가지고 엔진 쪽 최첨단이었지. 브레이크도 에어 브레이크였고 우리나라 최초 에어 브레이크가 아시아 버스였어요. 그래서 에어 컨트롤 장치 이거 고치는데 거기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기술을 좀 배울까 해가지고 저기 교문리에서 버스 타고 저 소아리까지 여러 번 갔었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엔진은 앞바퀴 후륜구동이에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 네. 그리고 이제 맥퍼슨 스트랩 방식, 뭐 요새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뒤에는 리디드 엑셀 서스펜션, 그러니까 뭐 뒤틀림 할 때 방지해주는 그런 거 있고, 앞에는 디스크 브레이크,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였어요. 근데 뭐 지금은 1000cc 하면은 차 안 날 것 같잖아요. 경차 그때는 아닌가요? 100km 금방 나왔던 저 차야. 그럼 우리는 뭐, 이야, 쏜살같이 단다. 저 차를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한번 멋지게 부산까지 한번 갔다 오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우리 꿈이 뭐였냐면, 야, 나중에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운전면을 딱 해가지고, 여행을 다니는데, 나도 운전하고 집사람도 운전하고, 그러면 저런 차를 타고 우리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저 불이사. 그 다음에 저거가 나왔을 때 내가 이제 시험 볼 때 저 차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차였어요, 불이사. 그 불이사 재원을 달달달 외웠어, 그때.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말씀을 어떤 거는 뭐였고 어떤 건 뭐였다 바로 나오셨네요. 이제 저기는 그리고 이제 마츠다가 일본 내에서 그 당시에 기술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기아에서 나중에 파는 콩코드 있었지, 콩코드. 콩코드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 못 들어봤어요. 또 6세 차량이구나. 그 단단하면서도 아주 좋았던데, 오리지널이 그 콩코드가 마츠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히트했지.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나타가 걔한테 줬다니까. 그리고 좀 가격이 좀 비쌌죠. 근데 타보면, 일본차 그냥 타는 것 같았어,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게, 소나타는 미츠비시 기술이었고, 미츠비시는 좀 일본 내 좀 떨어지는 거였고, 마츠다는 좀 올라와 있던, 높아서 기술이. 요즘은 반대 아니에요? 그리고 마츠다가 노타리 엔진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서 기술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 고장도 안 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저 회사에서 마츠다 기술이 왔기 때문에 포니가 이제 1975년에 나왔는데 네. 그 차보다도 수리가 까다로웠어. 그리고 저 차가 이제 우리가 수리할 때 너 이제 우리 정비 다른 데 회사 입사하잖아. 그러면 너 불이사 뭐 타임벨트라 타임 체인지거든. 체인에서 불이사 너 보링할 줄 알아?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연봉이 달라지는 거고. 이제 포니는 포니는 좀 쉬웠어. 좀 간단했어. 근데 이제 불이사는 정벽이 좀 까다로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정비사 기준을 정하는 차가 V사였군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시장 점유율이 50%다 보니까 저 차를 고칠 줄 알면 일단 시중에 다니는 차 승용차 50% 고친다는 거 아니야. 그때는 수입차가 이제 별로 없을 때니까. 수입차가 와야 새 건 안 왔고 그 당시에는 수입차가 와도 다 중고가 왔거든.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나 막 중고차 막 다른 나라 우크라이나 막 보내잖아요. 아,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했던 건가요? 우리가 이제 미국 차 들어오고 그 독일 차는 우리한테 잘 안 왔고 일본 차 많이 들어왔죠.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 제원표를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공차 중량이 좀 750kg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경차보다도 더 가볍죠. 750kg면은 거의 부딪히면은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엔진도 조그맸고 미션도 그때는 4단 미션이다 보니까 아주 쬐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시트도 지금처럼 자동 장치 같은 거 없었잖아요. 다 기계식이다 보니까 가벼웠죠. 그리고 그 당시 철판도 아연 도금판이 아니라 그냥 철판이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지나면 녹슬기 시작했던 거고, 그 당시에 페인트 기술도 낮았고, 그리고 아주 그때는 딱 표준만 있었어. 전조등, 제동등, 방향등, 계기판 등, 그것도 계기판도 스위치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가벼웠죠. 지금은 달린 게 많잖아요. 달린 게.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고, 옛날에는 정말 가벼웠죠. 그리고 지금 저 앞에 사진을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저 앞쪽에 저 A필러에 있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포니도 그랬고, 옛날 보여요? 수입차 들어온 것도 그렇고, 우리가 백미러가 작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차도 많지 않았고, 저기서 보면 이제 그때는 지금처럼 크게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또 사람이 오고 있나, 이 정도 봤어요. 그리고 저기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그럼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났지. 이런. 옛날에는 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차체 모양에 따라서 좀 인간공학적이지 않아서 그나마 족이 달리는 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족이 다른 거지. 만약에 백미러를 저쪽 앞에 지금처럼 A필러에 달잖아요. 네. 그럼 사각지대 커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더 많았죠. 그 사각지대 때문에 저 앞으로 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자동차 백미러가 앞에 있는 게 유행했어요. 저것도 유행이군요. 네, 왜냐면 앞에 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또 좀 더 있어 보이면 안테나 달고있어요. 길게. 네. 네? 안테나. 제 안테나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거든요. 이거 약간 사담인데, 혹시 저 여기 흉터 보이세요? 있네. 저 옛날에 안테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다 꽂았잖아요. 제가 달리다가 그 안테나에다가 넘어졌구나. 여기를 부딪혀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졌어요. 눈 안 다치 처음 다행이다. 그래서 그 안테나는 없어진 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저 안테나 때문에 이제 라디오도 안테나가 앞에 있었잖아. 라디오 키면 안테나가 쭉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러면 저 안테나가 나중에 저 사이로 물이 들어가. 그러면 실내 안으로 물이 들어와. 이런 일도 있었어.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지.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안테나 없잖아요, 자동차에. 그쵸. 옛날에는 그 다음에 앞에 자꾸 해서 앞에서 이제 실내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다음에 안테나 어디다 놓은 줄 알아요? 뒤에다 달았어. 뒤에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지금 맨 처음에 포니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그렌저를 이렇게 복원을 했었는데, 명장님께서 혹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다음엔 어떤 차가 좀 복원이 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어쩌면 자동차 정비 기술의 원조, 그 다음에 또 현대자동차의 최고 히트작, 그 다음에 수명이 제일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도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원래 스텔라 모델을 갖다가 이제 86년도 아시안 게임 하면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스텔라를 좀 스텐 반반이 캐브라도 크게 만들었던 차가 소나타예요. 소나타. 근데 소나타는 그 당시에 소나타는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좀 끝반이 있는 사람이 탔어요. 왜 스텔라는 좀 그랬고. 그럴 때 이제 나왔던 것을 처음에 히트를 못했어요, 소나타가. 이거 비싸기만 하지,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래도 좀 무게감은 있었어요. 근데 모양은 스텔라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소나타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소나타, 이런 말이 나왔던 거야. 소나타가 아니라 소나타라. 소나타라. 이런 별명이 나왔고, 그래서 이름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현대에서 그래도 이미지를 또 살려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소나타로 약간의 해가지고, 결국 소나타 히트한 거죠. 그래서 소나타면 국민차가 된 거야. 네. 응? 자, 그 다음에 포토도 마찬가지야. 포토도 처음에 나온 건 영국차가 들어왔었는데, 그 차도 처음에 실패를 했지. 예? 그래서 말썽도 맞고, 기동 못한 말썽 맞고. 그러다가, 이거 또 버려? 그러다가 또, 아니야. 그대로 살려. 그래서 포토가 지금은 또 화물 1톤 차에 완전 최고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버릴 이름이었어, 원래. 자동차가 나와서 히트를 못 해가지고.
그 욕만 잔뜩 먹었어. 포토도 욕 잔뜩 먹었고 소나타도 욕 잔뜩 먹었다가 이제 똑같은 이름을 쓰면서 더 좋은 차 미쓰비가 기술 제하면서 더 좋았는데 소나타 1은 어떻게 보면 정비사들의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전자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에 어쩌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정비의 수준, 그 다음에 차의 수준, 그 다음에 운전자의 수준까지 다 높인 게 소나타다. 그래서 나는 소나타 1을 복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 현대자동차에서 꼭 이 말을 듣고 소나타 1을 복원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제 하나 했으니까 또 댓글 조금 읽고 가볼게요. 네, 김태아님 질문이시네요. 여수공고 재학 중인 학생이래요. 오늘도 고등학생이 또 들어오셨네요. 포터 15년식 에어컨 필터가 이거 없었는데? 저번에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잠시만요. 잠깐만. 포터 15년식 에어컨 필터가 없었는데 에어컨 공조기가 있대요. 에어컨 필터는 처음부터 안 넣어주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저건 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에어컨 필터 있잖아요. 지금 에어컨 필터를 몇 년식부터 넣는지 모르겠네. 공기 필터가. 네. 근데 지금 차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저거 신형차인데 없는 건 좀 이상한 거 15년 같은데요? 저게 공기 필터가 몇 년씩부터 넣는지 나도 이제 잊어버렸네, 저거. 어쨌든 요새는 다 있어요.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아르골 님이신데 봉고3 오늘 트럭 잔치네요. 23년식 디젤 차량이래요. 네. 엔진 체크불이 들어와서 체크해 보니까 촉매가 안 좋다고 촉매를 청소해야 하는지 궁금하신다고 25만 킬로. 와, 엄청 많이 타셨네요. 23년식인데 25만 킬로면은. 저거는 이제 봉고차라면 가솔린 차가 아니고 저거는 DPF일 거예요. DPF. 매연 포지펜은. 근데 이제 저속 운전하게 되면 DPF 막혀요. 네, 막히게 되면 이제 배합이 걸리죠. 그럼 그쪽 체크불이 뜰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거는 한번 고속 운전을 해줘야 돼요. 보통 그 DPF가 작동되는 온도가 약 300도 이상, 한 600도 정도 해야지 거기는 매연을 싹 태우는데 만약 저속 운전만 시내용만 간단하게 조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운행하는 거를 짧잖아요. 그럼 DPF가 300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매연을 거기서 이제 태우지 못하죠. 그러면 막히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웬만하면 청소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저게 진짜 나갔나 안 나갔나는 머플러에 뒤에 색깔을 딱 봤을 때 까만 게 묻어 있다라고 하면 DPF가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제 고장 났나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까맣지 않으면 아직 살아 있는 거니까 청소해서 뜯어서 분해해서 청소해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다음 또리또리님이신데 G30 BMW 530이 차량이래요. 신호 정차 시에 엔진룸 쪽에서 텅 소리가 나고 가끔 바람 빠지는 슈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이상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고 에어컨 컴프레셔 가스 빼는 거라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대요. 근데 명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신다고 이런 소리는 안 나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네요. 당연히 자동차에서 안 나야 될 게 소리, 그죠? 이게 뭐 돌아가는 소리 나겠지만 기계가 뭐는 통 소리 저건 나오는 거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가끔 바람 빠지는 소리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건 무조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 가스 빼는 거라가 정상이 나는데 아니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저기 왜냐면 자동 밸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되면 이제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그 소리라도 저렇게 소리가 슉슉 나가면은 저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 5 시리즈 그다음에 명장차도 5 시리즈. 기아를 넣었을 때 기아에서 뭐 기아가 변속할 때 통 나면 미션에 문제 있는 건 맞고요. 어쨌든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한테 같이 시운전 해보면서 이제 그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겠지만 또 하나 만약에 어느 때 나고 어느 때 안 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있지 핸드폰. 네. 핸드폰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소리를 잔뜩 높여갖고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아, 바로. 네, 그래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정비사가 이제 들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저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 통 소리 났다 그러는데 정비사가 저 소리를 들으면 통 소리가 여기서 났는지 앞에서 났는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소리를 녹취를 해서 소리가 날 때 정비사한테 들어주면 정비사는 진단할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여기 뭐 확률이 높은 걸 찾아낼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를 한 번 다음에 나머지 댓글 또 읽도록 해볼게요. 알았어요. 네. 다음 이슈는 이제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신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말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원래는 USS 센서라고 해갖고 초음파 센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삭제하고 자율주행을 오로지 이제 카메라로만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센서를 달고 다니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달고.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오로지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로는 사람도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눈으로만 보고 판단은 이제 우리 AI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고 밝혔더라고요. 명장님께서는 그러면 눈으로만 하는 이런 자율주행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저렇게 센서를 많이 달린 걸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AI 그 간에 거기 알고리즘이 사람보다도 더 많게 또 그 안에 상황 판단할 능력이 있다면 뭐 카메라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현재 알고리즘이 사실은 우리 사람만큼 판단 능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카메라에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다 볼 수 있고 약간 감이란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AI가 발달됐다 하더라도 사람만큼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죠? 머리카락 자체도 벌써 온도 센서기도 한데, 감각 센서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다 사람처럼 그런 기능이 있다면 자동차가 예민하다면 좋아요. 응? 눈으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카메라만 가지고. 근데 지금은 자동차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원래가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인공위성은 3개 정도를 떠서 거기서 신호받고 도로의 중간중간에다가 어떤 신호 체계를 인공위성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그게 안 되도록 다음에 예비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 사용할 때는 지하 오면 안 되고 또 어느 가다가도 어느 지역 가면 안 되고 또 안 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핸드폰 했어요. 근데 요즘은 지하에 가도 아니면 뭐 어디가 건물에 가도 어디 위치 가도 대부분 거의 핸드폰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쵸. 지금 안테나가 수시로 많이 껴져 있어요. 건물마다 다 많아서. 있고 기지국도 여기 있고 이번에 다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여기서 다 신호체가 돼 있잖아요. 연결.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 잘 터지는데 마찬가지죠. 저것도 어디나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하려면 인공위성 세계 도로면 이렇게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카메라만 가지고 한다면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데 아직 전 세계가. 근데 뭐 카메라만 가지고 한다? 너무 좀 오버 센스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할 수는 있죠. 운전을 할 수 있는. 근데 안전하지는 않은 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안전하지 않은 차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험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은 위에가 이제 요번에 초음파 센서가 빠진 모델이고 밑에가 이제 초음파 센서가 있던 모델이래요. 같은 기능을 했을 때 위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빠진 요번 신모델은 저렇게 박스를 사고 나는 거지.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센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안 되면 얘가 되고. 근데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의지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카메라 관련돼서 어떤 다른 신호들 받잖아요. 신호 체계하고 많이 엉켜버리게 되면 그 카메라 어느 건 작동하고 어느 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업 요소가 만나게 되면 그 일은 못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사고가 연결된다.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자율주행차는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 센서를 가지고 장착되어 있는 이거 아니면 저걸로 대응 자료가 대응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다면 그게 더 안전한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요즘에 또 테슬라가 할인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가격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가격을 좀 줄이려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